아파트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건수는 매년 평균 2,800여 건, 하루 8번꼴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는 한 건물에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이다 보니 불이 나면 인명피해도 큽니다. 화재는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절반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음식을 조리하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서 이런 사소한 행동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원인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화재 요인. 평소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불에 타는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가스를 켜놓은 채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또 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리가 다 끝난 뒤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까지 잠급니다. 가스타이머 콕만 잘 사용해도 주방 화재 예방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간을 설정해두면 가스타이머 콕이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음식을 올려놓고 깜빡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는 위험하니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탄가스는 간편하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가스버너 사용 중 화재 사고 발생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공동주택에서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담배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거나 발코니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아래층 집안이나 다른 곳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담배는 외부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고 담배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멀티탭은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꽂아 쓰거나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꼭 뽑는 습관을 들입니다. 콘센트의 먼지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니 자주 청소합니다. 콘센트나 멀티탭에는 붙이는 소화기, 소화 패치를 활용해 전기화재를 예방하세요. 소화 패치는 높은 온도와 불꽃을 감지하면 내부의 소화 약재가 자동으로 터져 화재를 초기에 진압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많습니다. 전기장판의 파손이나 연결 부위 접촉 불량으로도 화재가 발생하니 사용 전 고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꺼운 이불을 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은 열을 가두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소화기는 손에 잘 닿고 눈에 잘 띄는 곳,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소화기 용기에 찌그러짐, 부식, 파손은 없는지, 안전핀이 헐겁거나 빠져 있지 않은지,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는지로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동식 분말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체해야 합니다. 가벼워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도 있으니 화재 사고에 대비해 미리 챙겨두세요. 화재에 대비해 평소 공용부 방화문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연기에 질식하는 사례가 많으니 항상 방화문은 닫아두고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진화입니다. 먼저 화재의 유형에 따라 불을 끄는 방법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화재는 나무, 종이, 천 등 고체의 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로 물로 끄면 됩니다.
유류화재는 휘발유, 경유,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절대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젖은 모포 등으로 불을 덮습니다. 전기화재는 물을 뿌리면 감전될 수도 있으니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식용유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주방화재로 이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 기름은 물을 뿌리면 오히려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퍼지며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상추 같은 잎이 큰 채소나 물을 잘 짜낸 젖은 수건으로 프라이팬 위를 이불처럼 덮습니다. 앞의 방법으로도 화재가 진압되지 않을 경우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는 화재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정용 붉은색 소화기는 대부분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주방 식용유 화재에는 꼭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겨 뽑습니다. 이때 손잡이를 잡은 채로 안전핀을 뽑으려 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바닥에 놓고 안전핀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호스를 불이 난 쪽을 향하게 잡고 손잡이를 누르세요. 한 곳에만 분사하지 말고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소화액을 분사합니다. 소화액은 불꽃에 직접 뿌리기보단 불이 타고 있는 재료에 분사해야 효과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살충제를 분사할 때처럼 버튼을 눌러 불길을 향해 쏘면 됩니다. 화재 지점 2m에서 3m 내에서 분사하면 됩니다. 자동차, 커튼, 전기장판, 식용유 등에 발생한 화재도 쉽게 진화할 수 있지만 제품마다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종류의 차이가 있으니 어떤 화재에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초기 화재 진압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하세요. 불길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라면 위험한 상황이니 불을 끄는 것보다 안전을 위해 빨리 대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무조건 대피해서 살펴서 대피로 바꾸었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40%가 대피하는 중에 발생했고 사망 원인 중 70%는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수원시 아파트에서 한 명이 사망한 화재 사고, 불은 1층에서 났는데 사망한 사람은 15층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려 계단으로 갔다가 아래층에서 올라온 연기 때문에 질식한 것입니다.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연기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계단을 따라 수직으로 빠르게 올라가 큰 피해를 만듭니다. 화재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의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작정 대피보다 집안에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아파트는 단단한 콘크리트로 구획돼 있어 불이 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경우는 1.4%에 불과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할 때 행동 요령입니다. 내 집에 불이 난 경우라면 현관문을 닫고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현관문을 닫지 않으면 불길이 바깥으로 순식간에 번져 대피 경로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니 탑승 금지. 비상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불이 가까이 번지면 손잡이가 뜨거워집니다. 이때 문을 열면 불이 역류하기 때문에 문을 열기 전 꼭 손잡이를 손등으로 확인하고 대피합니다.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화문은 반드시 닫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피할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이때 젖은 수건이나 방염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없을 경우 옷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막아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나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피난 유도선을 따라 이동하고 옥상 자동 개폐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도 문을 열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합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보다 대피가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입니다. 가장 먼저 대피 공간이 있는 발코니로 이동합니다. 발코니의 경량 칸막이는 얇은 판으로 되어 있어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합니다. 비상시를 생각해 평소 경량 칸막이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에는 소방법상 소방 대피 시설이 있는데 건축 시기, 아파트 구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대피 시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코니를 통해 불길이 번진 경우에는 불길과 가장 먼 곳이나 욕실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의 물이 불과 연기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틈새를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와 불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119 구조 요청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아파트 이름, 동호수 등 주소를 정확히 말하고 지금 상황,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조대가 오는 동안 젖은 수건이나 방역 마스크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있어야 유독가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조대는 늦어도 10분 안에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은 화재에 가장 취약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재를 대비해 비상연락카드를 작성해 둡니다. 대피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력자에게 연락해 함께 대피합니다. 조력자가 없는 상황이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119에도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조력자와 함께 대피할 때 조력자가 알아둬야 할 대피 방법입니다. 계단을 이동할 때는 업고 이동하거나 일반 휠체어는 3명 이상, 전동 휠체어는 최소 4명 이상이 함께 들고 한 계단씩 뒤로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 미리 준비하고 대응 요령을 숙지한다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